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의 이 대박 캘린더 시간은요, 단기 상승 모멘텀을 찾는 시간으로서 이번 주처럼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23일 달에 일정이었었죠. 서울 옥션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기업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 미술품 경매가 올해의 첫 번째 메이저 경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오션 차트인데 제가 금요일에 나왔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요건 없는 거고 요때였습니다. 요때 가격이 8,000원대 부근이었는데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8,000원과 7,000원 사이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까지 모두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20% 이상 올라갔고 오늘처럼 굉장히 많이 빠진 날도 불과 2%밖에 안 빠지는 굉장히 좋은 강세가 유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서옥션이었고요. 이 매매를 통해서 매매하신 분들 수익 났다 하신 분 계시면은 네,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옥션 지금 아직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과 또 신규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조금 더 전략을 들어보자면 서울옥션은 중장기론 단기 모멘텀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론은 추세 우상향도 가능한 종목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의 단기적인 상승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수익은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신규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증시가 약 한 2, 3거래 정도 더 증시가 조정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9,000원 이하 8,500원과 7,500원 사이의 권역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젠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중장기를 끌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것이 바로 서울옥션이 될 테니까 이 종목도 끝까지 한번 상반기 동안이라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찍어드린 종목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롯데관광개발이었는데 그 종목 역시도 주가가 지금 서울옥션은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 올라갔다면 롯데관광개발은 직진으로 바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처럼 또 굉장히 좋은 상승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또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처럼 다음 주에는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일정 이제 3월입니다. 3월 1일 날 우리 3일절로 휴장이고요. 대만도 휴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날 제3지대 단일 최종 후보 발표와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 관련 종목들 이제 3월 2일 개장하고 나면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싸이워드 Z가 이제 5월 달부터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원래 3월이었는데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운영사에다가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날이 3월 1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싸이워드 Z를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받아와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열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운영사에다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싸이워드가 진짜로 5월 달에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도 있겠죠. 싸이워드 Z에 투자한 회사도 있고 인맥과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두 종목은 스카이 E&M이라는 종목과 또 인트로메디라는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유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스카이 E&M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또 신사업에 대한 납입이,도 현재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3월 달에 한 차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관련주 안에서도 스카이 E&M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3월 2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의 일정을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의 일정입니다. 언박스 디스커버리 개최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TV 관련된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원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지스가 공모 청약에 들어가고요. 이 공모 청약을 하면서 현재 지금 PB파머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 또 사면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AT카지노 관련해서 의견 제시를 할 날입니다. 요거 관련된 종목이 뭐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의 일정이 되는데 더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별표를 뺐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니까 이것도 한번 단기 모멘텀으로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3월 3일의 수요일 날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은 미국에서 ADP 취업자 변동 지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부양책에서 이제 따른 이제 그 취업자들한테 제공하는 실업 수당이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발표돼 2월 달에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 속도 낼 수도 있고 그 이후의 흐름까지 또 투자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증시 전체의 변동성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전시회에 대한 트레이드 코리아가 개최가 될 예정이 있고 YG엔터의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솔루엔과 에클론도 기관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는 솔루엔도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에클론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에클론은 5월 달에 IND 신청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어떤 거를 발표를 할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기관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 날 이슈를 보면서 어떤 거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서 그 이후의 흐름까지 5월 달에 IND 신청도 있으니까 그 일정까지 살펴보시면 수요일부터는 에클론을 조금 더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이기도 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월 4일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일은 일정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중국에서 정협이라는 일정이 열리게 됩니다. 양회라고 부르죠. 전인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협이 열리는데 이거는 정책 자문기구로서 사실 힘은 조금 없는 일정입니다만은 이거 중요한 일정이 산하 면제가 과연 풀릴 것이냐. 과연 거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유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 뉴스 한번 잘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는 이제 감산과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거 일정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변동성 가능할 것이고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있는데 요 일정보다도 목요일은 요 다음 일정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이뮨텍 공모 청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종목도 있죠. 뭐 미래에스 벤처 투자, 뭐 제네신, 유한양행 이런 종목도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종목의 일정인데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드디어 이제 에티카지노 확장 이전에서 최종 의결이 나오는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에티카지노가 5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카지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롯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카지노에서의 실적 성장은 보나마나 뻔한 실적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크게 실적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써 충분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을 다음 주에도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아래 신규 매수를 하시던지 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월 5일에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은 중국에서 전인대가 열립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현재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을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흡수냐,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흡수가 된다면은 잠시 동안 또 증시는 조금 더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일정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신다면은 전인대
큰 관심 한번 가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도 인프라 투자까지 가기 때문에 뭐 철강이나 뭐 애경유화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뭐 굴삭기 관련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내 극장 개념 이제 백신 경제로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음 주에 일정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일정은 그 다음 주에 있어서 미리 좀 잡아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월 8일의 일정인데 한미가 전반기 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를 봐야 되겠죠. 뭐 한일단조, 빅텍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3월 10일 날의 일정이 됩니다. 자, 3월 10일 날은 미국 아마케의 초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록 발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초록 발표는 다 좋게 나올 건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매드 팩토도 있고요. 근데 ABA 바이오도 있고 지노맨 컴퍼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미국 아마케 초록 발표를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금리가 안정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3월 달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서 좀 희망을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제가 또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죠. 바로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시는 건데 자,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 샵 2034에다가 내용은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만 적어두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링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까지 알려드리냐면 제가 간략하게 캡처를 해왔는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 안에서도 시장의 가이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글자가 안 보이실 테지만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 기술 지표로 추세 반전의 시그널 아직 올라갈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갈 시그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잡고 있다? 인버스를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인버스를 같이 겸해서 투자를 해야 계좌 방어가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노란톡 대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 외에도 시장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샵 2034 이가람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지금의 시장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대박 투자 내는 대박 투자 가이드의 대박 캘린더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